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9월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3분기가 마감이 되었네요. 이제 2021년도 마지막 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3달 동안 LB가 좋은 성과 보여주길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죠. 가장 기대가 되는 게 2개에서 3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문 앞에 있는 나누코박스 긴급 승인건이 되겠죠. 그리고 곧장 또 WHO 긴급 승인까지 이 첫 번째로는 백신이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 날개 축입니다. 리보세라님 위암 말기 NDA 신청, 이 2개가 4분기에 나온다면 그동안 LB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기대가 되는 게 이민노믹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마무리. 이건 곧장 상업화가 되기 때문에, 이상 끝나고 곧장 상업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기대가 많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 날개가 된다면 이유는 삼각편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튼 이 교모세포종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간암 1차 치료제 탑라인 발표가 올 연말에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와준다면 가장 먼저로는 백신 리보세라닙의 가시적인 성과만 나와도 시장의 파괴력은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는 일단 이 2개를 기다리고요. 간단하게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진정세는 보였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시향을 좀 짧게 하다 보니까 뒤에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건데, 원망이 좀 있어서 오늘은 할 말이 뒤에 많이 있긴 한데 핵심적인 것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은 헝다 그리고 정전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오래 갑니다. 금방 끝날 게 아니에요. 정전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목표가 탄소 제로예요. 게다가 북경은 원래 겨울에 스모그가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동계 올림픽이 있죠. 그런 모습, 뿌연 모습 보여주기 싫을 것 같아요. 깨끗하고 발전되고 스마트한 그런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정전 문제는 계속 갈 것 같고요. 헝다 문제 역시 이걸 좀 정책으로만 보시면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해야 돼요. 근데 시민들이 부동산 폭등에서 못 살겠다, 한번 뒤집어 보자 라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갖고 나온 카드가 공동 공유인 거고요. 일각에서는 맨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공동 공유 경제 설계할 때부터 헝다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합니다. 국유화 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문제가 커지면 결국 이거를 설계했던 정부에서도 개입을 할 거고요. 인민들 지지 받으려고 한 정책인데 자산시장이 붕괴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시선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도 창궐시켰고 또 금융위기도 중국발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동계올림픽도 있고 국제적인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해결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미국 보시면, 미국은 현재 셧다운 문제 그리고 디폴트 우려가 있는데요. 이건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어떻게든 질질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끄는 수는 있어도 해결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만 해도 셧다운 막기 위해서 임시지출 예산안 합의를 했고요. 근데 사실 그보다는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최근 심각해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중국 정전 문제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글로벌 공급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인플레 우려가 현재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성장주의 약세를,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LB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LB는 전일 대비 3.58% 빠졌습니다. 그래서 56,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단기 지지가 걸리는 모습이긴 해요. 이 라인에서요. 근데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위에서 6만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은 더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지지가 형성이 돼도 요 위에서 오늘 이렇게 한 3배례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거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수급이긴 해요. 게다가 보시면 5일선이 일단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이 옆으로 일단 누워줘야 됩니다. 그게 교과서적인 차트이고요. 며칠 전에 이제 한국 BNC도 말씀을 드렸지만 걔 같은 경우는 일단 옆으로 눕는 게 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진정세도 나오고 반격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생도 여기에 위치한 것보다는 사실 여기 위에 위치한 게 좀 더 좋은 그림이고요. 두 번째, 지금도 5일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5일선이 옆으로 누워줘야지 좀 더 나은 모습이고 쉽게 반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LB, L생, 넥사도 마찬가지예요.
넥사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단 오일선이 누워줘야 되고 요 위에 위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진정을 해야 되는, 반격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보면 좀 진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LG G3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니까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코트라에서 국가별 산업 동향 베트남 제약산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누코박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왜 계속해서 긴급 승인이 지연이 될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만으로도 긴급 승인을 했는데 왜 그럴까? 그렇다고 임상 결과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라는 의심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총 4개의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을 임상 시험 중에 있다. 이 중 가장 빠른 속도는 나노코박스 백신이다.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죠.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하는 건데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단백질 제조합 백신은 가장 안전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백신은 종류가 일단 바이러스를 직접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배양을 하고요. 비활성화시켜요. 비활성화시킨 다음에 우리 몸에 주입시키는 게 이제 이게 시노백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 RNA인데 RNA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항원을 넣는 게 아니라 주말에 이거 기억이 나시죠? 백신은 적응 면역을 이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기억 현상이 있다. 항원을 넣으면은 기억 현상을 해서 특정 바이러스만 반응을 하는데 그 항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항체 그리고 T세포가 막아주는 적응 면역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좀 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기전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RNA는 우리 몸에 항원을 넣는 게 아니라 항원을 직접 만들도록 하는 설계도 RNA를 우리 몸에 넣는 건데요. 우리 몸은 스파이크 단백질만 생산을 해서 면역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이게 mRNA 백신이고요. 단백질 제조합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만 스파이크 단백질만 우리 몸에 주입을 시키는 건데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같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니까요. 스파이크 단백질 RNA 설계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나방세포의 DNA를 변형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 생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RNA 설계도를 분석을 했고요. 요거를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곤충세포인데 나방세포에서 DNA를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사포닌 기반 면역 증강제 있죠. 사포닌이 인삼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요 사포닌 기반 면역 증강제를 넣어서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든 백신인데요. 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ACE2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세포인데 세포 여기 수용체랑 딱 만나면 얘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는 요 수용체랑 스파이크 단백질이랑 못 만나게 항체가 와서 딱 달라붙어요. 그걸 이제 중화항체라고 하는 거고 항체를 생성해서 얘가 이제 우리 세포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건데 좀 전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여기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수용체에 나노 그물이라고 했잖아요. 수용체에 그물을 정말 촘촘하게 차요. 그물을 이제 얘 세포가 들어올 수 없게끔 촘촘하게 쳐가지고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게끔 하는 원리가 이제 노바백스 원리인데 장점은 어떤 변형이 스파이크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도 못 들어오겠죠. 우리 세포로 못 들어오니까 그런 장점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단백질 백신의 기본 원리를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과 달리 보관이 용이하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여기 지금 면역 증강제에 대한 얘기는 없죠.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핵심은 면역 증강제인데 일단 여기 면역 증강제에 대한 얘기도 여기 코트라에서 얘기를 해줬다면 상당히 좀 좋을 뻔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상 3상까지 완료하고 보건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7월에 WHO에 백신 샘플을 제출하고 승인 허가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백신 샘플도 제출, 승인 허가까지 신청을 했고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연내에 WHO 승인, 그러니까 베트남 말고 WHO 승인 받을 것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WHO 승인 받는다면 아세안의 첫 코로나19 백신이고 WHO가 승인한
번째 백신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죠. 그래서 모더나 백신 약 6분의 1 정도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세안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개발도상국 제3세계 코로나19 상황을 호전시켜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일단 면역 증강제가 단디 것인 것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없었고요. 두 번째 LB가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건 글쎄 이거 코트라에서 딴 데서 낸 것도 아니고 무역진흥공사 코트라 우리나라 건데 그 판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제 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승인 허가까지 신청을 했고 샘플까지 제출을 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주가행에서 이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자체 생산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에 대해서 WHO와 협의 중에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WHO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연구 데이터 평가 및 긴급 승인에 대해 전문가들과 협의하기에 8월 4일 웨비나를 개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국산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왜 두 번 얘기했냐면 이따 이유를 아실 거예요. 두 기관이 개최한 첫 번째 회의였다. 한국 식약처도 모였다라는 얘기인데 쭉 읽어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베트남은 긴급 사용을 위해 나노코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WHO, 그다음에 MFDS, 기타 백신 개발 및 임상시험 및 비상승인 전문가의 경험을 배우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약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기보다는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서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태까지 긴급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왜 사람도 그렇고 자신감이 없을 때 남을 좀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남한테 나 이 정도 해도 되니? 나 이 정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잘하는 거 맞는 걸까? 라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베트남 당국도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WHO한테도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기사에서도 경험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약의 효능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경험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은데 글쎄요. WHO에도 이미 이제 샘플을 제출했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롤링 리뷰도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WHO에서 무슨 제스처를 보여준다면 베트남 당국도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요. 이날 나온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현재 노바백스 이날 뉴스는 제가 살펴봐 드렸어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될 것 같다. 노바백스는 승인이 난다면. 그러면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EMA의 3분기 근데 지금 오늘 9월 3분기가 끝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됐죠. 그러면서 뉴스가 또 3일 뒤에 나왔던 게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WHO에 이날 9월 24일 날 긴급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근데 좀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이미 노바백스보다 미리 신청을 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어디까지나 예측치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당국이 신중한 이유는 mRNA 백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직접 이용한 백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벡터 방식도 아닌 거고 단백질 제조합 백신인데 경험 부족으로 지금 약간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WHO에서 어떤 이런 평가 같은 걸 내준다면 그때 이제 좀 자신감 있게 해주지도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베트남 당국에서 좀 지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분기까지 우리가 지났는데요. 이제 2021년 마지막 남은 4분기에 좋은 결과들 보여줘서 LB가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내일은 다시 10월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10월의 첫날을 깔끔하게 맞이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한 달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